507번 두 집합 x와 y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함수가 다음과 같이 fx의 식으로 나타나 있을 때 1대1 대응이었대. 자,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a와 b 값의 차를 구하시오. 자, 우리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다? 한 개의 x가, 그러니까 두 개의 x가 있을 때 서로 다른 y 값들을 모두 가져야 돼. 그리고 치역과 공역이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지. 즉 화살을 못 받는 y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야. 모든 x값들은 화살을 하나씩 쏴야 될 것이고 모든 y들은 화살을 하나씩 다 맞아야 돼. 그래야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지. 자, 근데 위에서 지정해준 범위를 봤더니 x값의 범위는 -1과 a 사이에서 정의역이 지금 범위가 정해져 있고 공역과 치역은 같다고 했는데 그 공역과 치역의 범위가 -1과 7 사이에서 존재했대. 그때 이 fx라는 함수를 한번 나타내 보게 되면 자, -1부터 a까지 그리고 -1부터 7까지 그러면 이 범위를 한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요 네모 부분 안에서, 자, 여기 색칠은 안 할게. 자, 이 안에서 지금 1대1 대응이 되도록 그림을 그려줄 건데, 요 fx라는 함수는 직선 모양을 하고 있고, 기울기가 음수의 형태네. 그러면 형태가 이렇게 왼팔을 올린 모양으로 왼쪽 위를 향하는 직선이 그려져야 되겠지? 자, 그럼 왼쪽 위를 향하는 직선을 그리는데 어느 쪽에다가 그려야 위에 있는 1대1 대응의 조건을 만족할까 봤더니 모든 x값들은 y값 하나씩 대응해야 되는 것이고 y 또한 화살을 못 받는 y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 대각선 방향으로 이 직선이 딱 지나가야만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이 바로 fx에 대한 식이 되겠지. 이렇게 나타낼게. 자, 그러면 이 직선은 요 점, 대각선의 한 꼭지점인 -1,7, -1,7을 지나야 될 것이고 또 요 점은 a, -1이지. a, -1도 지나야 되겠지. 요 두 조건을 다 만족해야만 우리는 1대1 대응이다 라는 조건에 맞겠지. 자, 그럼 하나씩 대입해 볼게. 일단 -1,7을 한번 대입해서 식을 써주게 되면 7은 2 더하기 b다. 자, 그럼 b는 5가 되지. 그리고 두 번째 a, -1을 또 대응시켜주면 -1은 -2a 더하기 b다. 이렇게 식이 써지지. 위에서 구한 b를 5를 대입해서 써줄게. 그러면 2a 값은 얼마가 되겠어? 5 더하기 1로 써주면 되는 거니까 2a는 6, a는 3이 되겠구나. 자, a가 3이야. 그래서 a도 b도 모두 구했지? 자, 문제에서는 a 빼기 b를 계산해달라 했으니까 3 빼기 5를 해서 -2가 답이 되겠네. 508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 fx가 다음과 같을 때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자 1대1 대응이 되려면 공역과 치역의 범위가 같아야 된다 했었지. 자 그때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주어진 함수 fx는 자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다음과 같은 직선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기울기가 음수이고 y절편이 3이네. y절편이 3이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자, 여기는 x절편은 3이 되겠다. 자, 그리고 이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그리라 했으니까 y축의 오른쪽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라서 이렇게 그려줬어. 자, 그리고 여기 색칠.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다음과 같은 직선이 그려진대. 근데 0보다 작은 곳에서는 이런 직선이 돼야 되는데 자 계속 기억해야 될 것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조건을 생각해야 되는 거야.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개의 x는 무조건 한 개의 y에 대응할 것이고 자 그리고 서로 다 다른 y 값으로 대응해야만 1대1 대응이야. 그리고 y 입장에서도
화살을 못 받는 y가 없어야 되지. 실수 전체에서 치역의 범위가 나와야 돼. 자, 그러면 우리 요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요 직선이 어떤 형태로 그려져야 되는 거냐면 반드시 요 점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지. 이게 끊겨져 있으면 우리 y값이 두 개가 대응하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되지. 이런 데서 시작하면 이런 값들은 y값이 두 개가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y값 반드시 x 한 개당 y 한 개씩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시작하면서 기울기는 약간은 꺾어져도 상관이 없겠지만 약간씩 얘랑은 다른 기울기를 가져도 상관은 없겠지만 이게 양수로 꺾여지는 경우는 생기면 안 되겠지. 기울기가 양수가 되는 경우는 안 되겠지. 왜냐하면 이때는 또 같은 y값을 갖게 되니까 우리 y는 x 한 개당 y는 한 개씩 대응하기로 했지. 자,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조건만 만족하면 되겠다. 요 점의 좌표 즉 0,3은 반드시 지나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주어진 직선의 기울기는 반드시 음수가 되도록 조건을 만족시켜 준다면 우리는 1대1 대응인 fx를 만들어 줄 수 있겠구나. 자, 그러면 요 x가 0보다 작다는 요 범위에서의 함수인 fx는 a 더하기 1 곱하기 x 더하기 3에서 누굴 지난다? 0,3을 지나니까 요 식에 대응해주면 y에 0 넣고 x 자 다시 y가 3 들어가고 x가 0이지. x가 0 넣으면 3. 이거는 성립하네. 자, 그러면 기울기가 음수이다 조건 만족할게 이제. 그럼 기울기가 음수이려면 요게 기울기를 나타내는 식이니까 a 더하기 1의 값이 0보다 작아야만 되겠구나. 자, 같아도 될까? 같다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화살을 못 받는 y값들이 생겨나게 되지. 자, 그럼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인데 화살을 못 받는 y가 있으면 1대1 대응에 맞지 않지.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기울기 0은 안 돼. 0보다 반드시 작아야 되겠지. 자, 그럼 a 값은 마이너스 1보다는 작겠구나. 자, a의 범위를 구했지. 509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와 g가 있는데 f는 항등함수라 했어. 자, 우리 항등함수 떠올리게 되면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수. 자, 말 그대로 y값과 x값이 항상 등호가 성립한다 같다 이 말이야. 항상 같은 모양의 함수를 우리는 항등함수라고 할 것이고 g라는 함수는 상수함수이다 라고 했어. 상수함수는 항상 일정한 숫자로 그 함수값을 갖는 함수들이야. 즉 g라는 함수는 대응을 시키면 그때 함수값이 어떤 임의의 숫자로 항상 일정해. 자, 그러면 문제에서 f5라는 값은 어디로 가겠어? 우리 항등함수라는 것은 fx라는 함수에 x를 대응시키면 그 y값조차 x와 같은 값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 x에다 5를 넣게 되면 f5는 5와 같겠지? 그러면 g5가 5다 이런 식이 나오잖아. 아, 그럼 g5가 5였단 얘기는 g라는 상수함수의 이 a 값이 바로 뭐였다? 5였단 얘기네. 자, 그럼 gx가 5라는 상수함수였다면 여기 g7의 값은 얼마겠어? g7 또한 5로 가겠지? x의 어떤 값을 대응시키더라도 항상 5로 가는 함수였단 얘기니까 자, 그래서 얘도 5겠구나. 근데 f7은 어떻게 되겠어? f의 7 구해주게 되면 요 대응하는 y값이 x랑 같은 값으로 나온다 했으니까 7로 써주면 되겠지. 자, 그럼 둘을 더해서 답은 12가 되겠네.